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서 음. 제가 보기엔 기재부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해 보이기 때문에요. 음. 그냥 지금 예상한 거 어라운드로는 대충 가지 않을까. 아. 2% 정도. 왜냐하면 보니까 언론 보니까 작년 하반기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춘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와서 기자회견 하시는 거 보니까 톤이 음. 계속해서 지금 경제는 위기다라는 걸 그냥 아. 인정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 음. 것들은 자기들끼리 논의의 핵심이 그거였다는 거잖아요. 음. 내부에서 할 때. 음. 아, 우리 작년에 이것 때문에 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대를 컨트롤하자 이 작정을 하고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주식 시장 같은 거 걱정인 게 약간 시장은 막 심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정부랑 이렇게 관료들이 작정하고 기대를 좀 낮추겠다고 나오면 주식 시장 같은 거는 좀 안 좋겠네. 자산 시장도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정부는 재정을 안 쓰겠다고 그러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서 경제는 우울하다라고 첫 해를 스타트를 끊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를 컨트롤하는 게 정부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는 못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을 하는 거는 부동산도 그렇고 한국은행 8비 트는 거 걱정합니다. 저는. 아. 예. 그러니까 금리? 예. 그래서 한국은행 8비 들어서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려면 재정을 하거나 통화 정책을 해야 되거나 두 금리를 축이잖아요. 낮추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재정은 어차피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긴축 재정은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럼 기재부 관료들 그럼 자기들이 재정 더 쓰겠다 이러면 대통령 들이받는 건데 기재부 관료들이 대통령을 들이받을 리는 없고요. 한국은행도 그래도 독립기관인데.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 이제 2.2%로 예상을 하고 있고 보니까 뭐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 대체로 다 2% 초반대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성장률이 25년 만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뒤지는 결과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재정 정책은 한계가 있고 이제 통화 정책에서 금리를 낮춰서 원래 금리를 낮추면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는 또 그건 근데 진짜 그래요? 금리 낮추면 경기가 활성화되긴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금리를 낮춰서 경제가 활성화가 효과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한국은행도 진짜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통화 정책은 저희가 그냥 해머라고 그래서요. 해머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둘 다 목적은 경기 부양인데요. 기준금리를 낮췄다. 그럼 경기 부양까지는 어떻게 가냐? 그거는 시장이 움직여줘야 돼요. 네. 근데 시장이 완전히 위축돼 있으면 예를 들면 금리를 낮췄다고 내가 대출을 더 받아서 그거를 소비를 할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지금 경제도 불확실한데 금리 낮춰줬다고 그래서 자본 조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갑자기 공장 짓고 투자에 나설 것도 아니고 지금은 다 민간 경제 주체들은 그냥 뭐라 그러잖아요. 약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망. 네,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경제가 불확실할 때는 다 일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통화 정책은 잘 안 먹히는 게 제가 보기엔 과거의 우리 패턴이었고요. 어떡해요? 왜냐하면 아니 글로벌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도 전 직접적으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정책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타겟을 잡아서 거기를 직접 부양할 수가 있거든요. 돈이라는 건 재정 정책은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살리겠다. 그럼 지금 무슨 개별 소비세 낮추고 그러는데 개별 소비세 낮추고 민간 보고 사라고 그러는데 사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는 거예요. 그냥 가서. 타겟.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이제 핀셋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경제가 불확실할 땐 저는 핀셋이 훨씬 더 잘 먹힌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그 4, 50년대 이상한 철학에 갇혀 있는 밀턴 프리드먼. 냉동인간이라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면 뭐 추천해 주실 만한 분야가 여기는 정말 지금 당장 재정이 필요하다. 소비 쪽. 아무래도 이제 뭐 소비 쪽 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경제 정책 방향도 무슨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이런 애들 내구재 있잖아요. 네, 좀 내구재. 덩치 큰 것들. 뭐 전기차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게 뭐 전통적으로 쓰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정책 당국은 저희는 위기 대응 능력들은 상당히 갖춰져 있고 관료들 얘기입니다. 네. 위기 대응 능력은 상당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료들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것들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지금 관료들도 이때 1차 타겟으로 잡은 건 제가 보기엔 건설 경기고요. 그럼 그래서 확실히 그래 보여요. 네, 확실히 그래 보이잖아요.
그게 과거에 워낙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구찌가 크니까. 네, 구찌가 응. 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후보지는 저는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이미 리스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음. 예를 들면 지금 막 요즘 가다 보면 도로에 뭐 공사 많이 하잖아요. 저희 뭐 이게 그냥 하나의 예인데 정부 재정도 잘 써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뭐 쓰는데 효과적인 건 예를 들면 상수도 노화 음. 이런 게 국내 경제 잠재 성장률하고도 연관이 있고 오. 뭐 이런 거다라는 나름대로 이게 그냥 돈을 막 쓰진 않거든요. 나름 이제 네, 그런 명분 거에 있게 써야 네, 되니까. 그런 예. 것들에 대한 리스트는 이미 셋업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 대통령만 그 이상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이 학자로서 한마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미 윤석열 정부라든지 이제 여기에는 너무 백지 상태인 게 문제고 과거의 이상한 습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한마디 문장을 주신다면 꼭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한 문장이요. 한 문장 너무 심한가? 두 문장? 그냥 분노 유발 정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게 전형적인 우파 포퓰리즘이거든요. 어. 네.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은 제가 보기에는 후세에 우파 포퓰리즘 정부로 기록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아, 좋은 예로 항상 남는 거예요. 좋은 사례로 남는 거예요. 네, 아. 우파 포퓰리즘. 왜냐하면 그때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타겟을 잡아서 그런 정책을 계속 쏟아내는 거 있잖아요. 아, 은행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은행권 또 뭐 그래서 금투세가 악이야. 뭐 그다음에 뭐 학원 아. 강사 쟤들 나쁜 놈이야.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아하. 근데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우파 포퓰리즘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거의 공통된 특성이에요. 네. 혹시 다음 타겟이 혹시 저도 항상 그게 궁금해요. 설마 학교는 아니겠죠? 아, 학교도 R&D로 한번 맞았구나. 그죠? 맞았네요. 네, 학교도 R&D로 한번 맞아서 음. 이제 어디 남았나요? 저도 그게 항상 궁금하긴 하죠. 그죠.